토트넘에게는 어떤 기적도 일어나지 않았고 부상당한 선수들이 갑작스럽게 회복될 가능성도 리그에서 출전 금지를 해결해줄 가능성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남은 선수들로 팀을 꾸려야 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에스턴 빌라의 승리를 예측했고 실제로 토트넘은 1대2로 패배했습니다. 그들은 연속 3번째로 순위가 떨어졌고 다음 맨체스터 시티와의 경기에서도 4번째 연속 패배의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왜 최악의 느낌이 들지 않았을까요?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정말 뛰어난 감독 중 한 명일까요? 진짜 기적은 다른 측면에서 일어났습니다. 모두가 다이어가 출전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토트넘은 주축 중앙 수비수가 한 명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이고 풋볼 런던도 다이어가 출전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하지만 팀 라인업이 발표되었을 때 모두 놀랐습니다.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다이어를 제외하고 윈파이의 에머슨을 선택했습니다. 연속 2경기 패배 후 많은 사람들은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융통성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전술을 바꾸지 않았지만 선수 교체에는 열려 있었습니다. 따라서 토트넘의 선발 라인업은 비카리오 골키퍼, 페드로 포로, 에머슨, 벤 데이비스, 우도기, 벤탄쿠르, 로 셀소, 쿨루세브스키, 브라이언 길, 브레넌 존슨, 그리고 손흥민이었습니다.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정말로 똑똑하지만 동시에 냉혹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선택은 다이어가 어디에서도 뛸 수 없음을 전 세계에 간접적으로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걱정은 기대로 변했고 결과가 아쉽더라도 큰 실패가 아니라면 반쯤은 성공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경기장은 관중으로 가득 찼고 밴드는 경기 시작 전부터 토트넘을 힘차게 응원하며 제12의 선수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선수들 간에 서로 신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벤탄쿠르와 로 셀소는 중앙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았으며 이번이 시즌 첫 선발 출전이었습니다. 또한 브라이언 힐도 선발 출전했습니다.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확실히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라인업으로 에스턴 빌라와 맞붙으며 마치 개막전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에스턴 빌라는 개막전에서 뉴캐슬에게 크게 패배했습니다. 경기가 시작되자마자 토트넘 선수들은 공격적인 스타일과 강한 압박으로 우위를 점했습니다. 곧이어 쿨루세브스키가 상대의 패스를 차단하고 빠른 역습으로 기회를 만들었지만 그의 슈팅이 왼쪽 골대를 맞고 나왔습니다. 슈팅 순간 골인 줄 알았지만 골대를 맞고 나올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 순간 쿨루세브스키의 불운한 슈팅은 전혀 아쉽지 않았습니다. 너무 잘해주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용서되었죠. 12분에 포로가 3선에서 강력한 킬패스로 상대 수비 라인을 무너뜨리고 존슨이 볼을 몰았지만 그 패스의 속도와 방향이 최전방에 있던 손흥민에게 약 2% 부족하여 제대로 발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처음 20분 동안 골은 없었지만 정규 선수들이 많이 빠진 상황에서도 토트넘은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스타일대로 좋은 패스와 지속적인 공격을 보여주었습니다. 단 한 가지, 브라이언 힐이 열심히 했지만 조금 도드라져 보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첫 번째 전반 21분에 토트넘은 선제골을 넣었습니다. 골을 넣은 사람은 이 경기의 주요 선수 중 한 명인 로 셀소였습니다. 코너킥에서 온 볼을 로 셀소가 직접 슈팅하여 빠른 속도로 골대로 들어간 골을 성공시켰습니다. 느린 장면으로 다시 보면 약간 휘었지만 토트넘의 퀄리티를 높여주는 멋진 슈팅이었습니다. 경기와 골이 모두 그들의 것이 되면서 기대감이 높아졌고 손흥민의 골도 곧 나올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1분 후 에스턴 빌라가 강한 팀임을 증명하며 와킨스가 토트넘의 페널티 박스로 들어온 크로스를 헤딩으로 골을 넣어 토트넘 팬들을 침묵시켰습니다. 하지만 비디오 판독 결과 오프사이드로 판정되어 안도했습니다. 토트넘은 여전히 에스턴 빌라보다 강한 팀임을 보여주었지만 이후 끔찍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에스턴 빌라가 동점을 위해 과격해지면서 벤탄쿠르에게 무서운 태클을 했고 그는 한동안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벤탄쿠르는 지난 시즌부터 주전으로 복구하여 비수마의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었는데 오랫동안 쓰러져 있었습니다.
벤탄쿠르가 다시 경기에 출전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내자 관중들은 큰 박수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벤탄쿠르가 다시 쓰러졌습니다. 순간 그가 스스로 더 이상 뛸 수 없다고 판단하여 주저앉은 것 같았습니다. 카메라 각도를 느리게 보니 예상과는 다르게 되었습니다. 벤탄쿠르에게 향하는 파울은 그가 고의로 그를 다운시키려는 노력인 것 같았으며 그로 인해 그는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마침내 벤탄쿠르는 부상으로 인해 경기장을 떠나야 했고 그 자리를 호이비에르크가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호이비에르크는 전혀 나쁘지 않았지만 그 후에 토트넘은 절망적인 순간들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전반에서는 6분의 추가 시간이 발표되었으며 막판에 토트넘은 파울을 저질러 페널티킥을 얻어내어 동점골을 먹게 되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이것 또한 토트넘의 수비 실수의 결과임을 알 수 있지만 에스턴 빌라가 완벽한 골을 넣은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토트넘은 공을 컨트롤하고 패스 성공률이 매우 높은 훌륭한 경기력을 보였으며 때로는 어떤 팀의 B팀과 맞붙일 수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벤탄쿠르의 부상으로 인해 절반 경기 결과에 대해 걱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퇴장이 아닌 선수 교체에 불과합니다. 기회는 적지만 여전히 팀 캡틴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주저하지 않았으며 4일 동안 2만 킬로미터 이동하여 시차에 적응하는 일은 믿기 어려울 정도로 훌륭한 경기력을 뽐냈습니다. 토트넘은 두 번째 경기에서 에스턴 빌라 앞에서 조금 뒤지고 골을 내주는 위험에 직면했지만 그 후에는 빠르게 팀의 정신을 회복하였습니다. 토트넘 지역에서 좋은 수비가 이루어지고 곧 빠른 반격이 시작되었습니다. 공을 받은 사람은 왼쪽에 있는 클린즈기며 에스턴 빌라가 고도로 올라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수비가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손흥민은 공격수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수비에 참여하며 노력을 표현했습니다.